21호 태풍이 일본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인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박스 상자 때문에 한국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태풍과 박스 상자라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 같이 하는 채널 가치왕입니다. 이전 영상에 너무나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준비와 일왕 즉위식 때문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각종 재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해일까지. 그래서 각종 재난 대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은 더 이상 재난 선진국이 아니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혹시라도 보지 못하신 시청자님들께서 계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바람만 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지난 9월 15호 태풍 파사이가 직격으로 맞아 약 100만에 달하는 가구 전력 공급이 끊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주간 정전이 계속됐죠.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2주 동안 정전이라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구지연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측면 하나와 일본 전력회사는 한국과 달리 민간회사인데요. 민간회사이며 독점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복구에 소홀한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시겠지만 TV는 물론이고 냉장고부터 컴퓨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짜 2주간은 지바현 주민들에게 혈압이 오르는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호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19호 태풍으로 인해 86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43개의 강에서 무려 54개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54개의 제방이 무너지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피해 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재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지바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혔는데 지바현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후쿠시마현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25개 마을에서 약 18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정수장이 침수되면서 4700가구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25일 12시간 동안 강수량이 최고 283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그로 인해 하천 7곳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1호 부알로이는 19호에 비하면 그리 심한 태풍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의외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부알로이는 현재 동쪽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피해 복구를 언제 해줄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인들 관심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SNS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피난처 사진과 일본의 피난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확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골판지로 만들어진 침대를 보고 일본의 피난처가 맞는지 당황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판지 침대는 일본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판지 침대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피난처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본의 피난처와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좋았으니까요. 심지어 이재민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리조트에 못지않은 공공기관 연수시설과 호텔까지 제공하자 경악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반응이 있어서 주요한 반응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쉼터는 위생 측면과 생활 환경에서 국제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쉼터 시설이 이웃나라인 한국과 필리핀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 제발 국민들에게 친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언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골판지 침대는 2011년 기사 때부터 일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골판지 침대는 8년 동안 거의 보급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사용 후 쓰레기가 됩니다. 골판지 침대 회사와 뒤에서 뭔가를 주고받은 것이 의심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야 제 때마다 골판지 침대를 발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기업과 유착을 의심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사적 공간까지 고려된 해외 피난처와 체육관에 질비하게
골판지 침대가 늘어서 있는 일본 피난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일본 쪽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재민이니까 라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라고 우려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림책 부록이 아니잖아. 재해 대응 1탄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뭐야, 골판지라니. 재해 대응 2탄은 빵이야? 재해 대응 3탄은 화장지겠네? 일본보다 돈 없는 나라의 피난처도 일본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국민은 노예잖아. 어떻게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있겠어.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줘. 라고 한탄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피난처 문제는 심각해. 반복되는 재해도 일본은 아직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주류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최근 겨우 골판지가 보급되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직접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해. 이탈리아 재해 직후 대피소 대응 속도를 일본은 배우고 신속하게 대응을 개선해야 해. 라고 일본 정부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 사진은 체육관의 피난처야. 일본이라면 지금도 막잠이나 골판지가 끝이야. 그런데 왜 한국은 텐트가 있는 거야? 한국의 피난처를 보면 긴급물자 세트 같은 박스를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던데 일본에는 저런 느낌의 물건이 없는 건가? 아마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협심해서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물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말고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골판지는 최악이야. 피난민이 아니라 노숙자가 된 기분이야. 도대체 제 예산은 어디로 쓰는 거야? 제발 골판지 말고 한국처럼 텐트로 바꿔줘. 라는 반응뿐만 아니라 일본이 선진국이라면서 왜 피난처만큼은 후진국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판지를 옹호하는 일본 반응도 많았습니다. 왜 피난처를 굳이 한국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일본은 일본일 뿐이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 그것뿐만 아니라 대피소 골판지 침대도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퍼지면 좋을 텐데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골판지 침대가 편하다는 반응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골판지 침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단단한 박스 상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장은 당연히 없고 가림막도 겨우 사람의 허리 높이까지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혀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골판지 침대가 너무 좋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텐트를 배급하지 못하고 골판지 침대밖에 나눠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태풍 재해 시 보조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코 태풍 때 일본 정부가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습니다. 시코 태풍 피해가 역대급으로 대단히 컸는데 태풍 피해에 대한 보조금은 겨우 7.1억 엔이 지급된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네요. 한국 돈으로 겨우 76억에 해당합니다. 2020년에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 비용은 처음에는 7천억 엔, 한국 돈으로 7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서 가장 컴팩트한 대회로 알려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산은 폭증해서 3조 엔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조 엔이면 한국 돈으로 32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산은커녕 부정적인 부채 유산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재기식 비용은 예전보다 30% 폭증한 160억 엔이라는 것입니다. 160억 엔은 한국 돈으로 1730억 원에 달합니다. 19호 태풍 피해 보조금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태풍 피해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해서 체육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쿄올림픽과 이러한 재기식이 중요한 건가요? 일본은 거리상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대단히 먼 나라 같습니다. 이상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켜야 한다는 일본의 국민성과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어하는 강박감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쓰레기가 없는 문화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상한 일도 벌어지곤 하죠. 얼마 전까지 일본에 태풍이 여러 차례 강타를 했을 때 일본의 많은 곳에는 홍수가 나서 길거리에 물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동안 태풍이 지나간 후 일본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일본인이 우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라는 기사를 쏟아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이 트위터 글에 기반한 것이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후 일본의 모습 정말 놀랍다. 페트병이나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치 수영장 물과도 같잖아.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사스가 일본이라면서 자화자찬했는데요. 그 물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무튼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하는 일본의 문화 속에서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일본의 방송이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 당국에서는 거리의 미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통들을 치워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림픽이 가까워지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이것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게이샤 분장을 시키고 쓰레기통을 메고 다니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일본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익 성향이 강한 투채널 커뮤니티에서조차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나, 관계자들이 모두 사이코패스다, 지능과 지성이 존재하는 건가? 살아있는 쓰레기통이네 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 네티즌이 비판을 한 것은 앞선 내용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경제산업상 임명됐던 스가와라 이슈가 선물 리스트까지 작성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선물 리스트 안에는 아베 신조 총리 등 각종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밝혀지며 스가와라 이슈는 즉각 사퇴를 했죠. 이후 새로운 경제산업상으로 가지야마 히로시가 지명되었는데, 이 후보가 취임 회견에서부터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이 WTO에 제소를 하였다 라며 맹목적인 한국 때리기를 하여 일본 네티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비리로 인해 새로 임명됐으면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악화된 여론을 혐한을 통해 덮으려는 아베 총리의 수작인가? 라고 의심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치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국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영원한 일본의 우방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과 특별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씁쓸함과 열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스페인 국왕 부부는 내년의 한국 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유라시아 서쪽 끝의 스페인과 동쪽 끝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동 번영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 스페인 기업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했고, 한국 기업도 스페인에서 1000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오갔죠. 이후 펠리페 국왕은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하여 LG전자의 세계 최초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R을 보며 그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 펠리페 국왕은 정보통실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방한 전부터 LG그룹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정부 간의 비즈니스 포럼이 끝나자마자 LG의 사이언스 파크에 방문한 것이었죠. 그중 특히 LG 시그니처 올레드 TV-R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아이디어 2019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LG전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구성된 LG홈을 지으며 유럽 공략에 나섰었는데요. 전세계 100세 가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전자가 유럽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